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요즘 테슬라 뉴스 정말 정신없습니다. 1조 달러 보상안부터 시작해서 옵티머스, 로보택시, AI칩, 그리고 이번엔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오늘은 이 중에서도 테슬라의 AI 반도체와 테라팹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결국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테슬라가 좋다가 아니라 테슬라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프레임 자체가 바뀌게 되실 테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1조 달러 보상 재평가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었습니다. 주가가 이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3%가 넘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1조 4천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를 딛고 다시 상승하는 테슬라 역시 강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에서의 BYD 추격 경쟁 심화등 등 자동차 본업에서는 분명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테슬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회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반항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앞으로 나오는 테슬라 뉴스들은 전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AI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칩은 TSMC와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막도왔습니다. 현재는 AI4 칩으로 도조 시스템용 칩이며 다음 세대는 AI5와 6 칩이 거론되었죠.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AI5는 삼성전자 한국 공장과 TSMC의 대만,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AI6는 삼성전자가 양산을 맡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냥 삼성에 물량을 좀 더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애널리스트가 던진 해석이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에게 AI6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운영 노하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이건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미 주총에서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 과정에서 TSMC의 최고 수준의 양산 품질을 경험하고 삼성전자와의 유연하고 밀접한 협업으로 공정과 노하우를 배우는 일종의 실전 인턴십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테라팹입니다. 머스크가 이번 주총에서 던진 핵심 포인트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AI 칩을 TSMC와 삼성만으로는 도저히 공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지어야 한다라고요. 여기서 테라는 기가와 메가보다 더 큰 단위입니다. TSMC는 월 10만 장 이상 웨이퍼 생산 단지를 기가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기가팹보다 훨씬 더 큰 테라팹을 짓겠다라고 하였죠. 그 말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는 TSMC와 삼성에 맞먹는 혹은 그 이상급의 AI 파운드리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생산 계획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초기엔 월 10만 웨이퍼, 장기적으로는 월 100만 웨이퍼 수준까지 확대. 참고로 TSMC 전체가 월 140만 장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숫자는 TSMC급 AI 팹 하나를 자체 보유하겠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제조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TSMC가 하는 건 과학과 공학, 예술이 결합돼 극도로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걸 인정해야 해요.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비와 인력, 공정과 수율, 공급망 품질 관리까지 10년 단위의 피와 눈물이 들어가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 하나 짓는다더라가 바로 TSMC급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테슬라가 지금 왜 이런 계획을 꺼내들었는가 라는 그 배경과 반응입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오래된 전략 하나가 떠오릅니다. 모든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겠다. 전기 파워트레인도 직접 설계하고 잡채 배터리도 만들었으며 FSD 소프트웨어 옵티머스까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바로 AI 반도체 수직 계열화죠. 머스크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다 보게 되면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성능을 최적화시키게 됩니다. 전 세계가 AI 칩
부족을 겪고 있는 지금 응급 안정성까지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게 그래서 주가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밟고 있는 길은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주식으로 체급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머스크가 그 보상을 받으려면 테슬라 시총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매출과 로봇과 로봇택시 등 각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이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커 보일 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테라펩, 옵티머스, 로봇택시, ESS 에너지 사업까지 이 모든 게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1조 달러 보상하는 머스크를 이 모든 프로젝트에 10년 동안 묶어두는 장치이고 그게 곧 테슬라의 미래 성장 스토리와 직결됩니다. 시장도 그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뉴스에 팔았다라고 두들겨 맞았지만 그래도 결국 이 사람에게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인식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1, 2년 안에 바로 성과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간에 과대망상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한 번 시장을 뒤덮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테슬라는 항상 남들이 과하다고 욕할 때 준비해서 나중에 결과로 찍어 눌렀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도 에너지 사업도 이제는 AI와 반도체, 로봇에서도 한 번 더 그 패턴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장경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 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서포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FSD, 옵티머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같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 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칩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